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자연재난협회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요. 한국자연재난협회 교육홍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제 옆에는 우리 자연재난협회의 미래기후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오재호 박사님을 모시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짧게 유튜브 방송으로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 41도라는 최고 기온 기록을 깨는 폭염이 있었죠. 2019년도에는 태풍이 7개의 영향을 주는 또 그런 여름철 날씨가 있었고, 또 지난 여름, 올여름 2020년도 여름에는 최장 장마, 그러니까 54일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긴 장마, 이어서 또 태풍 3개가 연달아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는 그런 이제 이변이 있었는데, 자, 이런 형태들이 다 우리 기상학자들 쪽에서는 기후변화의 한 형태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일반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기후가 따뜻해진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의 많은 과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IPCC라고 하는 국가 정부 간 기후변화 그런 협의체에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이상기상의 변화 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부터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기후변화가 왜 생긴 거죠? 예, 온실가스 증가 때문에 그런데요. 네. 온실가스 증가는 아마 우리가 석기 시대 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사냥을 하면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걸 해결했는 게 농업의 발견이고, 농업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굶주림은 해결하고 기아에서 좀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거기 대가로 노동을 우리가 지불했죠. 근데 노동이 너무 힘이 드니까 17세기 때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또 이 화석연료라는 걸 갖다가 요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성 소멸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에는 온실가스가 점점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살고자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대기 중으로 많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마치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쳐놓은 것처럼 태양열이 들어오면 가둬두는 그런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IPCC에서 지난 2018년도인가요? 우리 한국에서 회의를 했을 때, 자, 앞으로 2도 상승을 막자. 그러니까 1.5도로 막자. 지금 이런 선언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2도 올라가고 1.5도 올라가고가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갖다가 1도 올린다고 하면 우리가 연료를 얼마나 소모를 하면 맞습니다. 바닷물을 올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0.5도 차이가 얼마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열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열량 차이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1.5도로 막자고 IPCC 회의를 만장일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이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거나 늘상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이 이산화탄소 탄소 제로 문제하고, 실제 이제 우리 일반 서민들의 이 탄소 제로하고 좀 약간 갭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파리 협약을 탈퇴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는데, 우선 기후변화 위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된 건 큰 다행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네. 긍정적인 네.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정책의 바뀜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도달할 것이냐 네. 그 목표에 그 IPCC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금세기 말까지 450 ppm, ppm이라는 것은 그 이산화탄소가 공기 분자 100만 개 중에서 450개 이하로 유지가 돼야지만 거기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15개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2.5개에서 3개 정도를 증가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따지면 2100년까지가 아니고 지금 415니까 불과 15년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15년 같으면 지금이 2020년이니까 2035년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양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탈퇴했던 이야기도 그 사람이 미국은 기후변화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싫어하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내가 실현 가능성 없는데 빠지겠다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는 그렇지만은 그 국제 동조에 참여하겠다고 다시 아마 복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그 국제적인 변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도 역시 그 어떤 기상 전문가로서의 그 각자 전 세계 및 또 그러니까 선진국, 뭐 중진국, 개도국 이 국가마다 이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최근 정부가 2050년 탄소 제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거 과연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 화력발전소 지금 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지 보면 아주 강론에 들어가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탄소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만큼 탄소를 흡수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게 그래서 제로 가는 건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탄소를 제대로 흡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배출은 지금 당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그전에 나왔던 것은 탄소 그 배출량 거래라든가 배출권 거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배출하지만은 우리하고 협력하는 다른 나라에서 사들이는 그런데 요즘 IPCC 보고서에 IPCC에서는 개도국도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급해요. 자기 숙제도 급한데 다만 거기에서는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가 할당되는 양이 있는데 그거 하기도 급하지만은 당장 돈이 급하니까 그걸 헐값에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구로 볼 때는 결국은 네트 총량은 뭐 변화가 없고 실현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문제들은 하여튼 어떤 손에 확 잡히는 정답은 없고 꾸준히 전 인류가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그러니까 뭐 강론에 많이 나오는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하여간 석탄과 석유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략하는 쪽으로 우리가 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